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웅포관광지를 개발할 민간투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S1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한 달 안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멈췄던 웅포관광지를 본격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익산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2%가 늘어난 1조 5,689억 원 규모로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맞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일자리 지원, 복지 강화 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익산 마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앞에 확장된 도로가 이전보다 오히려 인도폭은 더 좁아지고 차도와 같은 아스팔트로 포장됐습니다. 주민들은 인도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안 가 미관상 안 좋고 보행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기록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806명, 해외 유입 2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1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24명이 늘어 3,298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4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3명, 부안 8명, 익산 4명, 군산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993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3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체 백신 접종 대상자 150만 3,161명 중 80.06%인 143만 5,301명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도내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10cm로 안전운전이 요구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난 19일 익산시가 웅포 관광지를 개발할 민간투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한 달 안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지난 10여 년 동안 멈췄던 웅포관광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컨소시엄 2곳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개발 계획과 재무 상태를 검토해 민간투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S1건설을 선정했습니다. S1건설은 강원 지역 건설업체를 주관사로 한 컨소시엄, 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되면 웅포관광지 3지구 27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레저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S1건설은 숙박시설과 명품관, 글램핑장, 워터파크와 운동시설 등 문화와 레저, 쉼이 어우러진 관광거점 조성 계획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2,4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익산의 새로운 관광명소 탄생을 위해 웅포관광지 개발의 성공적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 시는 성공적 개발을 위해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시협약 후에 30일 이내에 S1 건설 컨소시엄은 익산시의 총 사업비,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3%를 현금 또는 익산시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예금 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실시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 협약이 마무리돼 사업법인이 설립되면 토지 매각을 진행하고 관광지 조성 계획을 완성해 빠르게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1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면 금강 수변 자원을 활용한 수상, 레저 관광 시설을 도입해
물의 도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멈춰 있었지만 민간 투자자 선정으로 개발의 물꼬를 튼 웅포 관광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익산을 넘어 전라북도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의회가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 추가 연장 건의안을 오늘 채택했습니다. 나기학 도의원은 제386회 정례회를 통해 군산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 지정 추가 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의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군산의 경제 위기감이 여전한 만큼 정부가 추가 연장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에 고용위기지역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합니다. 익산 시정에 대해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가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주요 사업 11건에 대한 시정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만족도는 81.1%로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이로운 발행이 만족도 9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등 지역발전 시책이 89.5%,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녹색도시 시책이 87%,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먹거리 선순환 시책이 85.1%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500여 명이 참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32%입니다.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4일 일자리 한마당을 열고 80여 명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 행사에는 소재 분야 업체를 포함한 10개 회사가 서류 접수와 면접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또 면접 이력서 컨설팅과 직무체험 부스 등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를 원할 경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갖고 기업 부스를 찾아오면 됩니다. 익산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2%가 늘어난 1조 5,689억 원 규모로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익산시 살림살이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맞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일자리 지원, 복지 강화 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5,689억 원. 큰 틀에서 보면 일반회계 1조 4,313억 원, 특별회계 1,376억 원입니다. 올해 살림살이보다 5.2%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익산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2% 782억 원이 증가한 1조 5,68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 재원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맞춰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산안상품권 375억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28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차 보전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 원 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이 눈에 띕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33억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19억 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45억 원,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 23억 원, 익산형 뉴딜 일자리 6억 원,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 30억 원,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 8억 원 등입니다.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 축산 분야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33억 원, 벼병해충 공동 사전방제 지원사업 15억 원, 마을 공동체 전자상거래 9억 원, 친환경 비료 및 생산 장려금 지원 14억 원, 공공 승마장 시설 5억 원 등입니다. 또 관광과 체육 분야는 세계유산 탐방 겁전센터 건립
101억 원, 서동 생가터 유적전비 67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 아카데미 건립 32억 원,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수성 18억 원 등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 398억 원, 아동수당 지급 143억 원, 출산 장려금 지원 22억 원, 국가 예방접종 41억 원, 그리고 처음으로 다둥이 사랑지원금 8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 회복을 견인할 경제 회복과 상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 동력 산업 추진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편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익산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다음 달 17일 최종 확정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가 오는 25일부터 개회됩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23일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매년 5월에 여는 정례회가 내년 지방선거로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정례회가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 2차 정례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9대 시의회에서 진행합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임신과 출산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 자녀 임신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쌍둥이 등 다자녀 임신은 1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에 비해 40만 원씩 늘어난 겁니다. 특히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군산시 조례 가운데 지역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는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형원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또 상위법을 일부 수정하거나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을 세우지 못해 상당수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시 조례는 모두 44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제정된 조례는 73건이며 2건이 폐지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들과 내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청숲에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익산시가 추진한 일자리 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의 진행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시는 저임금으로 지역을 떠나려는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9월 초에 시작된 익산 마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앞 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인해 인도의 폭은 더 좁아지고 심지어 차도와 같은 아스팔트로 인도가 포장됐는데요. 주민들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미관상 좋지 않고 보행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마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지난 9월 초부터 오투그란데 아파트 상가 앞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2개월 넘게 인도를 파헤쳐 놓고 포장을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통행이 불편하다며 지속적인 불만이 나온 곳입니다. 지난주에서야 본격적인 포장 작업이 진행됐지만 인도에다 보도블록이 아닌 아스팔트를 깔아 차도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특히 인도폭도 좁아졌는데 아스팔트 포장으로 인해 밤길에는 더 구분이 안 간다며 보행자가 위험천만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아스팔트 포장 작업도 울퉁불퉁 경계가 지게 돼서 미관상 보기 흉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애들이 봐도 인도는 인도인지 이게 차도인지 구별이 안 나요. 저기 보도블록을 인도에는 분명히 깔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새카맣게. 이에 대해 익산시는 기존 인도의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서 같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든지 깔려있는 아스팔트를 다 제거하고 새로 보도블록을 까는 것이 미관상 좋은데 기존 아스팔트를 드러내면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블록 깔아달라는
인원이 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미 이제 앞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블럭은 현재 힘들면 나중에 블럭 위에다가 블럭 패턴을 조정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회색 제품으로 겉에서 보면 보도블럭 딴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보도블록으로 포장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9분 순창군 부근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순창군 북서쪽 12km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규모 2짜리 지진은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도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1년 전보다 23% 이상 줄었습니다. 발령 횟수도 2019년 338회에서 지난해 130회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중국의 산업활동 위축과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제 관리 등 저감 대책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임실경찰서 소속 A경위가 전주에서 술을 마신 후 임실로 귀가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경위의 신원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22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남은 농어촌 지역 산모들이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취약계층 산모에게는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7억 5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세 번째로 월 수출액 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된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가 늘어난 64억 달러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체 수출액은 지난 2018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시가 모범 납세자 45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입니다. 시는 군산시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 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 동안 농협은행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모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익산 이레스포츠 야구단이 내년에 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익산 이레스포츠 야구단에 따르면 모든 19개 팀이 참가해 어제 막을 내린 도지사배 생활체육야구대회에서 일신건설 야구단을 17대 9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기 전국야구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특히 익산 이레스포츠 야구단은 도지사배 생활체육야구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첫 사회인 야구단이 됐습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회 대표가 다음 달 7일 오후 6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장전마을 출판기념회를 갖습니다. 이번에 출판되는 장전마을은 주민들이 환경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전마을 환경피해가 주는 교훈을 알리기 위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김세훈 박사와 원광보건대 강공원 교수, 원광대 의과대학 오경재 교수,
군산대 환경공학과 김강주 교수 등이 참여한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갈산전통문화원이 익산시 나눔곡간에 쌀 2,630kg을 기탁했습니다. 한국새농민회 군산시회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식품꾸러미 42박스를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최고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도에서 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